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간병인과 요양보호사의 차이에 대해서 자세하고 알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족 중 어르신을 돌봐야 하는 상황이 생겼을 때 과연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할까요? 간병인, 요양보호사, 이름은 비슷한데 역할은 어떻게 다를까요? 지금부터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요기요양입니다. 오늘은 간병인과 요양보호사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두 직원 모두 돌봄을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공식 자격 여부, 담당 여부, 그리고 이용 방법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요양보호사는 국가가 인정하는 공식 자격증을 가진 전문 인력입니다. 요양보호사 교육원에서 320시간의 교육을 이수하고 실습 과정을 거쳐 국가고시를 통과해서 취득하게 되는 자격증입니다. 반면에 간병인은 별도의 국가 자격이 없어요. 말 그대로 개인 경험이나 센터 소속을 통해서 간병 업무를 합니다. 물론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간병인의 업무를 수행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간병인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요양보호사 업무를 할 수는 없어요. 요양보호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요양보호사는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교육과 시험을 통해 자격증을 취득합니다. 총 320시간의 교육을 이수하고 실습도 시행한 후에 국가고시를 통과해야 하죠. 자격증을 갖춘 요양보호사는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 안에서 활동합니다. 쉽게 말하면 정부 지원을 받으면서 어르신을 돌보는 거예요. 주요 업무는 식사 및 배변 도움, 위생과 목욕관리, 복약관리, 병원 동행, 산책 동행, 간단한 운동을 보조하기도 하고 가사 지원, 말벗 등의 정서 지원 등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 요양보호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방문 요양, 방문 목욕, 주야간 보호, 시설 요양 같은 공식 프로그램을 통해서 관리가 된다는 겁니다. 이번에 간병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병인은 특별한 국가 공인 자격 없이 병원이나 환자가 요청해서 1대1로 환자를 돌봐주는 분들입니다. 주로 병원 입원 환자, 수술 후 회복기에 있는 환자, 장기 입원 환자 등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을 지원하거나 기본적인 간호를 도와주는 업무를 하죠. 어떤 분은 간호 지식이 많기도 하고 어떤 분은 단순한 수발만 담당하기도 합니다. 특히 간병 서비스는 대부분 본인 부담입니다. 장기요양보험제도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지만 이런 것과 상관없이 환자나 가족이 전액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거죠. 자, 이제 한눈에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양보호사는 국가공인 자격을 가진 분들이고 간병인은 자격증이 없습니다. 소속은 요양보호사는 장기요양기관, 그러니까 방문요양이나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같은 재가센터, 그리고 보통 요양원이라고 하죠. 이런 시설에서도 근무를 하게 되는 거고, 간병인은 병원이나 환자 가족이 의뢰하기도 합니다. 그 내용으로는 비용은 요양보호사는 장기요양보험 적용이 가능하고 간병인은 본인이 전액 부담을 해야 합니다. 주요 업무를 보면 요양보호사는 일상생활 지원, 정서 지원, 위생관리, 가사 지원 등을 제공하는 거고, 간병인은 병원 입원 환자 관리, 수발을 시행하는 거죠. 관리 주체는 요양보호사는 국가에서 시행한 제도예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죠. 보건복지부 산하에 있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이런 요양보호사 관리하는 주체가 되는 거고, 간병인은 병원이나 가족이 직접 계약을 맺고 하는 겁니다. 대상은 요양보호사는 장기요양 등급받은 어르신을 중심으로 대상으로 하는 거고, 간병인은 모든 연령이 가능하고 그냥 환자 대상이 따로 없어요. 요청하는 분들한테 시행을 하는 거니까. 자, 이제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르신이 혼자 집에 계시고 식사나 세면 등이 어려운 경우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경우에는 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장기요양 등급을 받고 요양보호사의 방문요양 서비스를 이용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랑 달리 수술 후 회복 중인데 병원에서 누군가가 계속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라면 그때는 간병인을 직접 고용해서 돌봄을 맡기게 됩니다. 상황에 따라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구분해서 선택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입니다. 그러니까 집에서도 만약에 긴 시간의 돌봄을 희망하고 해당 어르신이 노인 장기요양 등급이 있어요. 그러면 입주하는 간병인을 고용하더라도 일부는 국가에서 비용 지원이 되는 부분이니까 훨씬 더
본인 부담금을 줄일 수가 있는 방법인 거고, 그런 등급과 상관없이 그냥 간병인을 이용한다 이런 경우에는 100% 자부담을 하는 거예요. 비용은 정해진 금액이 따로 있는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간병인은 하루 24시간 했을 때 13에서 15만 원 정도 하죠. 이 비용을 보호자가 전부 다 부담하는 거고, 요양보호사는 방문요양은 좀 달라요. 방문요양 같은 경우에는 등급에 따라서 하루에 3시간, 4시간, 길게는 8시간까지 이용하기도 하고, 종일 방문 요양을 통해서는 하루에 12시간씩 24시간도 이용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대신 이런 제도는 등급별 한도액이나 종일 방문 요양도 1년에 이용 가능한 횟수가 정해져 있죠. 그 기준대로 따라서 돌봄 시행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이제 가끔 가다가 현재 병원에 입원 중이고 옆에서 돌봄을 제공하는 간병인이 너무 잘한다면서 집으로 모시게 되었을 때 해당 간병인으로 입주 요양을 하고 싶은데 이런 방문 요양 제도를 통해 국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냐고 물어보기도 하십니다. 근데 만약 그 간병인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다고 하면 가능하지만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없다면 그 요양보호사는 장기요양보험 제도에서 시행하는 방문요양을 시행할 수 없습니다. 장기요양보험 제도는 국가제도인 만큼 이용 가능한 대상과 요양보호사의 업무 범위가 관련 법령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리하면 공식 관리가 필요하고 정보 지원을 받고 싶다면 요양보호사, 병원에서 단기간 집중 돌봄이 필요하다면 간병인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어르신이나 가족의 상황에 맞는 좋은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기요양이었습니다.